그 다음에 26번입니다. 26번. 최영권 씨, 그죠?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취득할 때 아파트 분양권 주는가? 자, 물어봅니다. 지금 신을주공이 지금, 신을주공은 2구역은 잘 되는데, 은아파트는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1구역인데 불구하고. 그는 상가가, 입주민들이 시끄러운가? 상가 쪽에서. 상가가 많이 있죠. 은아파트에 상가가 많이 있죠. 상가에서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이게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또 아파트 분양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있거든. 그럼 요 이야기는 지금 최영권 씨는 재건축 이쪽에 전문가인 거예요. 재건축 단지 내 상가를 경공매로 낙찰받을 때 권리 그런 것은 이거는 아파트 분양 있는가 뭐 이런 겁니다. 아파트 분양권 주는가, 그죠? 주는가, 뭐 그 이야기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주치랑 봅니다. 신축되는 상가 분양권과 아파트 입주권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 뭐 당연하죠. 상가도 분양권 받고 아파트도 은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도 하나 받고 상가도 하나 가지고 상가도 아파트 분양권 받으면 좋고 뭐 이런 거죠. 자, 그 이야기인데 필자의 수강생 중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보면은 재건축 사업지 단지 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안에의 구분 상가를 공경매로 낙찰받아서 소유될 경우에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 조합원처럼 아파트 분양권까지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가 소유 조합원들의 경우에 해당 지자체의 조례, 주택조합의 정관에서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또한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일정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아야 권리가액이 일정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아야 분양 신청하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죠? 권리가액 하면은 이게, 여러 시세가 뭐, 상가가 10억 간다 하면 권리가액은 뭐, 내가 볼 때는 뭐 한 6, 7억밖에 안 될 거거든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아파트 분양가보다 더 높아야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결국 해당 상가가 속한 재건축 사업지 주택조합과의 약정상 해당 조합의 정관, 도정법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재건축 단지 상가를 낙찰받기 전에는 이러한 점의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낙찰받았더라도 해당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 점도 유의된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값급 상승 후 건설사 조합 간의 공사비 인상 문제로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상가 조합원과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다양한 원인으로 진척되지 못하는 재건축 사업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엊그제 보니까 울산에 계약금을 뭐 건설에 400억을 받아 10%를 받았는데 돌려줬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짓기를 했는데 오피스텔 뭐 800대 짓기를 했는데 400억을 받았는데 도저히 보니까 공사비하고 이런 게 남은 게 없다. 오히려 10% 뛰는 게 더 낫다. 돌려줘버렸어요. 그런 지금 추세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 요건 중 동의율 기준이 당초 소유자 100%에서 80% 완화된 상황이라 최근 소유자가 다수인 복합 상가도 활발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상가가 주택조합 단지에서 꼭 포함시키게 되는 상가인지 사전에 입지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파악해야 된다. 주택조합에서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주택조합에서 아예 또 포함 안 시키는 경우도 있대요. 또 그거를 전국 재건축 단지의 상가 재건축 현황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업지의 빠른 진척을 위해 재건축 조합에 동의하여 동시에 추진되는 분위기지만은 단지 내 상가 구성원이 별도로 독립재산자 방식으로 별도 추진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 경우에도 다수의 지분권자로 인해 이해관계자가 늘어나 사업 진척이 중단된 경우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그죠? 둘째, 조합 간의 약정이 관리처분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도 염두에 두라. 저희도 추진한 거요. 상가단지를 재건조합에 포함해 출발하는 경우도 당초 약정된 내용대로 관리처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 중단이 발생했음을 조심하자. 세 번째에 모든 지분권자가 각자 한 개의 시축 상가를 분양받을 수 없다는 점도 상기하자. 도정법상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면은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재건축 조합을 본다고 규정된 만큼의 특히 지분 물건인 경우에는 이게 지분인지 여부도 잘 따져보자. 넷째,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 발생 여부는 상가 권리가액 산정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 재건축 상가 보유 시 모두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가격에 조합에서 산정한 일정 비율을 반영해서 그 값보다 상가 조합은 권리가액이 큰 경우에 입주권이 주어지는 만큼 취득 전 상가 면적과 가치 등을 조합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는 상가 관련 초과이익 산정 시 주택가격과도 합산하도록 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상가 조합원의 부담도 줄게 되었다. 위 규란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조합 검토해서 알아서 해라. 어렵다, 이죠? 아파트 어렵네. 그래서 상가를 사가지고 아파트 분양받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죠? 쉽지는 않다. 아닙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최영권 씨 요거를 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한 3-4페이지 되는데 제가 아마 한 페이지 이내로 줄여봤으니까 좀 이해하기 힘들 건데 꼭 보세요.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거를 프린트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봅니다.